올해의 끝날입니다. 그죠? 마지막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사람들은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네. 그냥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읍내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연극은 손톤 와일드 원작의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손톤 와일드가 쓰고 서경예 씨가 기획하고 장창호가 연출하고 음악 감독은 저기 이성욱 씨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배우가 될 겁니다. 한글을 아시면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 읍내 마을은 그로브스 코너스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 근처에 있는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1막은 우리 읍내의 하루입니다. 자, 1901년 5월 7일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딱 울음소리가 좀 늦었습니다. 저기 동력하늘엔 산을 던지고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별은 의뢰인 해가 뜨기 전에 빛을 발하죠. 자, 우리 읍내의 지리를 소개해드리기로 하죠. 이쪽 여기가 한길입니다. 옛날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여기서 서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인 깁스 댁이고요. 여긴 동네 신문을 만드는 편집장 웹 신의 집입니다. 깁스와 깁스 부인 그리고 에밀리와 레베카 여기는 웹 씨와 웹 부인 그리고 여주인공인 여기 조지와 레베카고 여기에는 여주인공인 에밀리와 워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일상입니다. 저쪽 멀리는 조합교회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체국도 여기 있고요. 학교는 이쪽으로 해서 이 백석 쪽으로 쭉 나가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너머에 고등학교가 있고 남자 주인공 조지와 에밀리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리 아시겠습니까? 드시고 계신 그 커피 계속 드셔도 됩니다. 자, 아까 저기 폴란드 마을에서 여인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깁스 선생님이 거기 가서 진단을 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우리 읍내에서는 첫 쌍둥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대본을 아냐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웠겠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신 거가 그동안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작품에 지금 하고 있는 무대 감독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1000몇 명 되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연극하고 좀 많이 다르죠. 나중에 보게 될 영상에도 이런 자리를 다 객석에다 해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보통 사실주의 연극은 이걸 프로시니움 무대라 하거든요. 이렇게 사각각지고 이게 무대가 이렇게 평범하게 딱 잘라져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여기가 제4의 격이라 그래요. 방 안에 혹은 어떤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인물들을 이 벽을 하나를 걷어내므로써 관객들은 이렇게 엿보게 되는 혹은 마주보게 되는 게 보통 사실주의 연극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손톤 와일드는 극장주의를 자기 연극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극장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극장은 환상도 아니에요. 또 사실주의처럼 농부나 노동자의 어떤 비참한 그런 삶 그런 거를 아프게 목도하거나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참여하고 있는 관객들은 무대와 관객이 서로 이것은 연극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몰입하면 자꾸 아니에요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무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스스로 어떤 기억을 공감함으로써 그 뭐라 할까요?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메이어 홀드, 영국의 고든 크레이거 이런 연출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연극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줄거리 하고 간단하게 손톤 와일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영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원어로 공연하는 영상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동북부의 뉴햄프셔주라는 게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하고 이쪽은 미국에 선거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동향을 알아보거나 예비 선거를 하는 곳이에요. 아주 구석진 어떤 한 작은 마을, 글로브즈 코너즈, 글로브, 지구라는 한 구석 마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깁스가 웹가 두 사람이 무대 장치가 하나도 없고 탁자와 의자 그리고 2층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사다리가 두 개 다 2층 집이거든요. 사다리가 나와요.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면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작품들이 사실주의 작품들이 무대 배경이나 이런 사물에 의미를 두는 반면에 그 극장주의 손톤 와일드류의 작가들은 연극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나서 존재의 의미를 공유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 슬픔, 분노, 절망, 희망 이런 것 따위가 사물과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주하는 아픔을 목도하고 직접 저것이 실제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보는 사실주의 연극보다도 더 하나의 한 극장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제시하는 어떤 뭐랄까 장면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산 적이 있지 나도 학교를 저렇게 다녔어 하면서 주체적으로 경험을 공유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나누어짐으로써 우리 인간은 사회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주의는 특히 서구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연출가는 무대에서 하는 호흡, 하나하나의 동작 이것까지 어떤 심리와 연결되어서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연기가 아니다 했는 게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렇게 널리 퍼진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손톤 와일드는 그것보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저것이 진짜다 하고 이렇게 연극을 보는 순간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래야 돼 사회는 이렇게 개혁해야 돼 하고 이렇게 나서서 하면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분쟁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생깁니다. 주체적으로 오픈된 어떤 기억을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사회는 변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톤 와일드의 연극적인 자세,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이, 제 철학이 바뀐 우리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1막에서는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깁스가 이렇게 쌍둥이 진단하고 와서 바로 여기에서는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 가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 늦어 하면서 빨리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하고 밥을 막 차립니다. 그런데 무대는 아무것도 없죠. 밥그릇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마임으로 진행합니다.
자, 따르고요. 마시고. 관객들은 지금 뭐 젓가락질을 하고 있군, 숟가락질을 하고 있군, 밥을 먹고 있군, 책가방을 챙기고 있군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갑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동시에 외에도 에밀리와 레베카가 역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 딱 하면서 밥 겨우 허겁지겁 먹고 좀 더 가요. 이렇게 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저리 가버려요. 가버리면 두 어머니가 만나서 다 모이를 주면서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녔던 이야기. 교회에 말이야 사이먼 스팅슨이라는 성가대 합창단을 지휘하는 그 사람은 맨날 성가대 합창단원을 뭐라 하고 꾸짖고, 근데 알고 보니까 늘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좀 더 부드럽게 그게 노래야 소리야 하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뭐 어떻게 공부 잘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다 모의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대가 프로시니엄 무대 같으면 경계가 있을 텐데 요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관객하고 거리가 없습니다. 진짜 연결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배우들이 등 퇴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막은 이제 다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숙제를 합니다. 사다리 2층을 타고 조지가 올라가고 여기 에밀리가 올라가서 저 집 사실은 거리가 좀 있겠죠, 그죠? 휘파람을 휙 조지가 불면 에밀리가 창문을 이렇게 여는 신용을 하면서 조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 너 오늘 숙제 내준 3번 문제 풀었니? 하고는 그건 쉬운데? 하고는 그래? 하면서 조지가 걱정하면서 좀 힌트를 주고 막 이래요. 그때 동생이 이제 다시 레베카가 올라오고, 이 레베카는 성탄절이 되었는데 성탄절의 주소를 보니까 우주, 지구, 북반구, 미국, 햄프시주, 그로브스 코너스, 레베카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주소를 한번 한 그런 상상을 한 기억이 있죠.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제대로 찾아올까 걱정하면서, 그러면 이제 야간 순시를 도는 경찰이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을 때 순찰을 하면서 일막이 끝납니다. 우리의 미국은 1901년이지만 우리는 1960년, 70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일막이 끝나고 이제 일막이 끝날 때 그 무대 감독이 나와요. 와가지고 여러분, 자 이제 일막이 끝났습니다. 그로브스의 일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담배 하시는 분은 한 대 피우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2막이 시작됩니다. 무대 감독이 또 나와요. 나와서 무대 감독이라는 건 원래 관객들 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배우들하고 이렇게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음악도 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설자로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홍수가 많이 나서 어떤 집은 무너졌고 어떤 집은 담벼락에 해서 다른 건 바뀐 게 없는데 지형이 조금 이렇게 변했다. 옛날에 우리도 뭐 매미라든지 이런 홍수 때문에 길 끊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2막의 주제는 사랑과 결혼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조지와 에밀리. 그 두 사람의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 제가 이제 뭐 분장을 하고 이렇게 가서 가게 주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칙칙하면서 와요. 서로 이렇게 하다가 삐지는 거예요. 막 에밀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야구장에서, 조지가 야구 선수거든요. 야구장에서 나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다른 여학생 쳐다봤어 왜?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적 없는데 난 너만 봤어. 그래 뭐 그러다가 안타도 잘 못 쳤단 말이야 하고 막 둘이서 기획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어요. 그래가 아이스크림 주인이 그래 그랬니? 사실은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렇게 서로 오해가 있잖아. 풀어 하고 아이스크림 내놓고 이래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헤어져요. 그러면 바로 이제 결혼식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식 장면을 하면서 조지가 여러 가지 장면인데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지가 와요. 내 진짜 결혼하는 거야 하면서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야구 반원들이 와서 야 조지 오늘 네 연극 좋은 날이야 뭐 해가 뭐 잘해 그거 막 놀려 먹어요. 그러니까 난 결혼하기 싫은데 하고 그러니까 옆에 와서 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 결혼해야 돼 하고 막 그래요. 미국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데서 에밀리가 나와요. 에밀리가 나오니까 뭐 안 돼. 난 왜 뭐 다른 사람 사귀지도 안 하고 조지만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결혼해도 되는 거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엄마가 와서 조지가 그래도 제일 낫다 하고 막 이렇게 결혼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무대 감독이 와서 그 주례가 됩니다. 주례 두 사람 다 여기 모였군요. 하면서 음악을 결혼 행진곡이 나올라 하는데 그 솜스 부인이라는 수다쟁이 부인이 뛰어나와서 이 결혼 정말 멋져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남선녀 이 결혼식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는 생각나네 하고 막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 신랑은 뭐 어쩌고 사랑하겠느냐 또 신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요. 반지를 끼워주거나 키스를 하면서 이막이 끝납니다. 자, 사랑과 결혼 장면 이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또 2시간인데 여러분 벌써 1시간 본 거예요. 1시간 반 본 겁니다. 3막이 끝되니까 텅빈 무대에 의자들이 가지런히 있고 여기 있던 깁스 부인이 있고요. 여기 있는 레베카 조지의 동생이 있고 앉아 있고 아까 수다를 떠들던 솜스 부인도 앉아 있고 술에 취해서 성가대를 늘 쌍욕을 하면서 지휘하는 사이먼 스틴슨도 앉아 있습니다. 마을 공동 묘지입니다. 푸르스름한 조명이 있는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죽은 시체인데 무대에 나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무대 감독이 일어나서 저기 누가 오네요. 에밀리가 죽었군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에밀리가 뭐 하얀 옷을 입거나 어떻게 했거나 우산을 다 비가 오는데 막 장례 행렬이 들어와요. 그 깁스 시엄마 부인 시엄마 옆에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무대 바닥에 이렇게 반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자리는 이쪽으로요. 그래서 에밀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묻힐 자리를 보니까 얼척이 없거든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돼?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이 자리 하면 깁스 부인이 네 자리다 앉아라. 싫어요 어머니 전 여기 앉기 싫어요. 전 살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사이먼 스틴슨이 가긴 어딜 가 여기가 좋아 하면서 막 하고 솜스 부인도 뭐 가면 수다만 떨고 나는 평생 수다만 떨다 여기 왔는데 여긴 좀 심심하긴 해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에밀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럼 무대 감독한테 이야기해요. 한 번만 돌아가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깁스 부인이 그럽니다. 얘야 네가 정 그렇다면 너무 좋은 날을 선택하지 마라 그래. 그렇다면 조지와 연애할 때는 행복한 날이었으니까 안 되겠지. 결혼식도 그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안 될 거야. 그렇다면 12살 생일쯤으로 하면 어때요? 하고 그래요. 그러면 무대 감독이 그래 한번 가봅시다. 자 12살 하면서 바로 갑니다. 가면 여기 조용하던 무대에 불이 팍 들어오면서 12살 때 생일 아까 1막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와서 에밀리야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뭐 선물 숨겨 동생하고 뭐 선물했니 하고 막 그래요. 아빠 하면서 아빠 2층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엄마는 정신없이 바빠가 뭐 따르고 아침 밥하고 그래. 엄마 나 에밀리야 이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2살 때 엄마에게 했던 것과 죽고 난 뒤에 에밀리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엄마 나 좀 쳐다봐봐. 난 지금 죽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지는 뭐 있고 난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는 이렇게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듣지도 안 하고 야야야 비켜라 밥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엄마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딱 보니까 똑똑똑 떨어지는 수돗물, 그 다음에 담벼락에 핀 해바라기, 가지를 놓여있던 신발. 그걸 보면서 에밀리가 가슴이 아파와요. 왜? 평소에는 그걸 몰랐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 돌아가는 장면을 스톱시킵니다. 무대 감독한테 그만 이제 도저히 못 보겠어요. 자기가 그때 무심코 지났는데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장면을 정지시켜요. 그 엄마가 다려놓은 다림질하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알지 못했던 이승이여 안녕 이렇게 하고 돌아서기 직전에 관객한테 묻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1분 1초의 소중함을 알까요? 하고 질문해요. 그 무대 감독이 모르죠. 성인들이나 시인들은 혹시 아는 이도 있겠죠? 하고 대답해요. 저 무덤으로 갈래요. 제가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사람들 사이먼 스틴슨이 성가대 지휘자가 그럽니다. 거기 잘 갔다 왔어? 어때? 여전히 거기는 폐악질이지 뭐 덩구름이나 잡고 말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들은 야 요즘 어떻게 변했어? 좀 이야기해봐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조용히 앉아요. 뭐 그렇게 그것도 없었어요. 자기 축축한 자리에 앉으니까 저기 누가 와요. 조지가 올라오는 조지가 와서 이렇게 이 앞에서 엎어집니다. 하면서 울어. 그때 무대 감독이 일어서서 자 그로스 코너에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군요. 저 경찰이 나와서 순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이 이 우리 그냥 연극적으로 봐서 연극을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대본을 본다든가 하면 정말 재미없는 작품이에요. 아무런 걱정 사건도 장치도 없고요. 일상에 당 모이주고 밥 먹고 학교 숙제하고 이런 거 다 보여줘요. 근데 일상생활을 해서 행복한 시간과 시절을 보여주고 산막에서는 죽음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관객에게 지금 무대에 죽은 사람이 여기 와 있군요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끝이 나요. 자, 그 손톤 와일드는 1897년 4월 17일에 태어나가지고 1975년 12월 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스콘신 오데호의 서쪽 미국의 중북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죽었고 1938년에 아워타운 이 우리 음내 작품을 써서 미국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츠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2년도에 또 다른 작품으로 퓰리츠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가장 미국다운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양적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사상, 약간 코믹한 걸 잘 썼고요. 관객하고 무대와의 거리를 없앤 연극은 연극일 뿐이다. 다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나서 서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보여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자, 예. 늦게 오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줄거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미국에서 직접 공연한 걸 원어 영상으로 한번 관람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산막에 있는 죽음의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사를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소리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고 대사도 잘 안 들리고 영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드셨겠지만 아까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한 걸 대충 끼워 맞추니까 그 스토리를 알겠죠. 그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도 어떤 드라마틱한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과 사랑하고 결혼했던 이야기 그리고 죽은 뒤에 사후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작가는 왜 사후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사후 세계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자기 임의로 그냥 이렇게 1막 2막에서 보였던 사람들을 그대로 등장시켜서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죽음의 세계를 현실화시켜서 관객들에게 내 모습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극은 특별한 연극이나 예술은 특별한 화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논리를 통해서 통일성 있는 무언가를 심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극작법을 자기가 생각한 가설을 만들어서 그대로 극장주의에 알맞은 공연을 만들어낸 게 이 아워타운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기 드문 연극을 조금 이렇게 보셨어요. 실제로 극장에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배우들하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치는 배우들 그냥 일상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와일드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관객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걸 펼쳐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직접 보고 있는 이 순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혹은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그걸 스스로 체득하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 무대보다 더욱 리얼한 현실적으로 인간이 개개인이 각성하게 되면 그 굉장히 약발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어떤 비참한 걸 목도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교육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방식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쾌하고 코믹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자, 그로브스 코넌스의 이야기, 우리 읍내,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뮤지컬로도 몇 번 아니돼서 나왔고, 대학교에서 이만큼 공연이 많이 되는 공연도 없습니다. 영국, 미국 이런 데 셰익스피어 극이 가장 많이 오래 공연되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사실주의 극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유의 열린 연극을 현대의 연극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극들은 요즘은 뮤지컬이 대세라서 그렇지, 뮤지컬도 일종의 소외 효과라 그러거든요. 관객을 극중에 몰입시키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그 자체는 극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노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도 극장주의 연극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뮤지컬도 그 전에부터 노래 희가극이라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류에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일상도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기보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소중한 1분 1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해 지나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천천히 지나간 분 계세요? 올해가? 아마도 어린아이라든가 언제가 가장 시간이 늦게 지나간다고 생각될까요? 어떨 때가? 힘들 때. 맞죠? 힘들 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몸이 아플 때. 아플 때는 왜 늦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일상에서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저도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또 죽기 전에는 굉장히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죽겠습니까? 그죠? 뭐 감기를 앓든 뭐를 하든 몸이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생생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1분 1초 그 아픔이 찌릿찌릿하게 전달되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여 한 시간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마약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쑥 잊어지는데 1초 수시 오는 그 고통은 늘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든 그쪽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쑥 지나간 건 어떻게 될까요? 올해 1월달이 오자마자 벌써 12월달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는데 손톱 와일드를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즘 일상이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지만 어제 이거를 찾고 준비하면서 그 일상의 1분 1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받아들였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1분 1초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고요함 속에서 그런 어떤 뭐 바람 소리, 새 소리,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걸음을 걸을 때마다 또 생각에 잠기고 꼭 그런 우리식 방식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수다스럽고 귀찮고 한 일상의 이 뭐라 해야 되죠?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죽음을 앞둔 혹은 죽기 전에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이란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분 1초의 소중함을 모르고 인생을 마친다. 죽기 전에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혹시 훌륭한 시인들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누린다, 간파하고 있다는 거겠죠. 일상인인 우리는 그걸 늘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그냥 수다를 떠는 그 순간, 그냥 앉아있는 이 순간,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그냥 계단을 내려오고 차 문을 열고 어딘가 걸어가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준 독특한 손톱 와일드입니다. 그래도 저도 가급적이면 쑥쑥 잊어버리고 지날 때마다 그 와일드 선생님의 그 메시지를 떠올리곤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